수업 시작해보자. 자, 132쪽에 7번.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A, B, C, D, E, F 6개의 점이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점이 그냥 마구잡이로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 어떤 특정 세 점이 두 점을 이으면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 위에 어떤 또 다른 한 점이 있는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말이겠지. 자, 1번.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성분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이거를 경우의 수 배우기 전에는 만약에 초등학생들한테 물었다면 이걸 하나하나 다 그어봤을 거야. 네, 제가 가끔. 근데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 근데, 문제는, 끝에 보면 너희가 빼먹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중복되게 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정확히 셀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계산하는 방법으로 풀어줘야 되겠지. 선분이라는 것은 점이 몇 개 정해지면, 그렇지. 점이 두 개가 정해지면 그것은 하나의 선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6개의 점 중에서 나영이가 A점과 B점을 택했다. 그럼 얘는 이제 선분 A, B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6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대로 하면 A, B, C, D, E, F 6개의 알파벳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밑줄 2개 끊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의 개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먼저 내가 처음으로 고를 점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네. 그치, 6. 6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되니까 A, B, C, D, E, F 알파벳 6개 중에 너희가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6이 되고, 자, 한 개 골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5. 그렇지, 5가 되겠지. 한 개 골랐으면 다른 점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나머지 5개의 점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주면 돼? 곱하기. 그렇지, 곱하기.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만약에 A 고르고 B 골라서 선분 A, B를 만드는 거나 B를 먼저 고르고 A를 골라서 선분 BA를 만드는 거나 이거는 같은 선분이야, 다른 선분이야? 같은 선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 중에서 그거랑 같은 거야. 6명 중 우리 달리기로 많이 했었잖아. 달리기 대표 2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 6 곱하기 5에서 끝내면 안 되고 나누기. 그치, 나누기를 해줘야겠지. 나누기 2. 15. 정확히 말하면 나누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이 둘이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 경우를 이제 상쇄시켜 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이제 15. 그래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총 15개가 나오겠지. 근데 뭐 해야지. 어떻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을 만든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선분을 실제로 만들어지는 선분의 개수나 우리가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이거랑 같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두 번째 방법으로 너희가 풀어주는 거지. 선생님. 저 2학년 거 할 때요. 다음 주에 시험지 갖고 와도 돼요? 갖고 와. 한번 보자.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되게 다르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얘처럼 선분을 만드는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6명 중 달리기 대표 2명을 뽑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지만 계산하는 방법 우리는 이 15가지 경우가 나온다.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공 2개를 뽑는데요. 공 2개. 하나를 뽑고 그 하나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을 때 숫자가 같은 확률인가? 확률이구나. 네. 확률 문제구나. 그건 우리가 확률 가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괜찮아. 오늘 요거 문제 몇 개 풀고 확률 단원 넘어갈 건데 그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점 6개 중에 3개의 점을 선택을 해야 돼. 왜냐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를 우리는 몇 가지인지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줘야 되거든. 자, 만약에 내가 A점, B점, C점을 골랐다. 그러면 이런 삼각형이 생길 것이고
요거는 삼각형 AB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A점, F점, 뭐 D점 이렇게 골랐다. 그럼 삼각형 ADF라는 이런 삼각형이 생길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도대체 나는 몇 가지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겠지. 물론 얘도 삼각형의 개수, 실제로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냐를 묻고 있지만 우리는 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6. 그렇지. 일단 밑줄 몇 개 그으면 돼? 3개. 점 3개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밑줄 3개 그어주고. 자, 일단 처음에 내가 점 한 개 골라보자. 몇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6개.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제 6이 되는 거지. 6. 자, 한 개 골랐어. 그럼 그 다음에 몇 개 중에? 남은? 오. 그렇지. 5개 중에 골라야 되겠지. 5. 그 다음 4. 2개 골랐으니까 우리한테 남은 점은 이제 4개일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 또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자, 근데 여기서도 그냥 저 곱셈하고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 나연이가 나는 A 먼저 고르고 B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C 골라서 A, B, C 순서로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어. 이거랑 뭐 지원이가 예를 들어 골랐는데 B를 먼저 골랐어. B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C를 갔다가 그 다음에 A를 돌아올 거야. 그러면 이것도 삼각형이 될 텐데 얘들 둘은 같은 삼각형이야, 다른 삼각형이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6, 5, 4에서 끝내버리면 얘들 둘을 다르다 생각하고 이걸 다 센 결과가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너무 많이 셌지. 네. 똑같은 똑같은 걸 여러 번 셌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알파벳 3개를 고를 때 이 2번 문제 상황에서는 A, B, C 순서로 고르나 A, C, B로 고르나 뭐 B, C, A로 고르나 같은 알파벳으로 고른 요거는 전부 다 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상쇄시켜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너희는 똑같은 알파벳을 골랐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줄을 세울 수 있지? 요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3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 줘야 되겠지. 그럼 뭘로 나눠야 돼? 6. 그렇지, 6이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3개를 줄 세우는 방법. 자, 그러면 여러 번 셌던 거를 다 상쇄시켜 주는 게 되고 계산을 하면 20. 6이랑 6 약분되니까 이렇게 20이 되겠지. 자,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20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원아, 조금 이해돼? 그럼 이제 쌤이랑 하면 알겠거든요. 혼자 못 보겠어요. 맞아.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해. 당연해. 나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뭐 학원 가서 수업 듣거나 학교에서 수업 듣거나 인강 보면 너무 쉬워. 근데 집에 와서 풀면 틀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반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행히 여기서는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찍으니까 너희가 그걸 한 번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진짜 자, 봐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135쪽에 22번. 요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135쪽에 22번. 뭐 유형 자체는 이제 같은 문제야. 이번엔 점이 몇 개 있어? 7개. 뭐 세보면 뭐 7개겠지. 7개가 있어. 자, 근데 이번에도 아까 문제의 2번과 마찬가지로 이 점 3개를 연결을 해서 만들어질 삼각형은 총 몇 개일까?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7개지만 방법 자체가 아까랑 똑같을 거니까 결국은 너희가 7개 중에 점을 몇 개 골라줘야 되는 거야. 3개. 그치. 삼각형 만들 때니까 3개지. 뭐 성분 만들어라 그러면 2개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3개를 고를 건데, 자, 7개에서 출발을 하니까 처음에 고를 수 있는 점 후보 개수가 7개. 그치. 7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 좀 익숙해졌다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처럼 알파벳 순서가 A, B, C나 C, B, A나 삼각형에선 같은 삼각형이 될 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상쇄시켜 주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야 된다. 요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뭐 때문에 이제 얘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냐면 한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이제 D, E, F, G 같은 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7개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잘 구했어. 그래서 요거는 약분을 하면 2, 3은 6이니까 6이랑 약분해서 35가 나오겠지. 자, 근데 이 35가지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A랑 B랑 C 이 순서로 내가 점을 선택을 했어. 이거는 삼각형이 될 거란 말이야. A, B, C. 그리고 예를 들어 뭐 A, D, E를 선택을 했다. 이것도 분명히 삼각형이 되는 형태지. 자,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알파벳 3개 선택하는 경우 중에서 알파벳은 분명히 3개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알파벳 3개를 골랐을 때는 그거 이었을 때 삼각형이 되지가 않을까? D, F. 그렇지. 이런 거 D, E, F. 자, 요거 3개의 점을 골랐다. 이것도 분명히 알파벳 7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에는 포함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느냐 생각을 하면 한 일직선 위에 놓였기 때문에 이거는 삼각형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요 35가지 중에는 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를 우리가 빼줘야 돼. 그래서 35에서 뭔가를 빼줘야 된다. 내가 요 4개의 점 중에서 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랐던 경우는 예를 들어 DEF처럼 그런 건 몇 개인지 세갖고 여기서 빼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이 35가지 경우 중에서 DEFG 중에 3개가 골라진 경우는 몇 가지일까를 생각해서 구해봐야 되겠지. 2가지. 2가지밖에 없을까? D, F, 네 가지. G. EFG? DFG 뭐 이런 거는. D, F, G요? 맞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요 4개 중에서 3개가 골라지는 그 경우는 몇 가지인가를 세줘야 된다는 뜻이야. 16. 바로 계산이 되나? 이거 우리 또 해줘야지. 밑줄 3개 끊고. 자, 이번에는 D, E, F, G라는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가 골라지는 경우 몇 가지인가? 자, 뭐 곱하기 뭐 해야 돼? 4 곱하기 그치? 4 곱하기 3 곱하기 2. 아, 그치? 근데 이번에도 또 DEF나 뭐 EDF나 같은 알파벳이 순서 바뀐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도 상쇄시켜 줘야겠지. 뭘로 나눠야 돼? 6. 그치?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6으로 나눠줘야겠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40. 그치. 4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저 분홍색 알파벳 4개 중에서 3개가 골라지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35가지, 그러니까 7개의 알파벳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모든 가지수는 35개인데 그 중에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는 4가지야.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답은 31이 되는 거지. 답은 3번. 좀 어렵지? 네. 많이요. 뭐 해야지. 근데 너희 이제 뭐 서윤이 내년에 치겠지만 너희는 뭐 곧 시험 칠 거니까 빨리 해야지. 왜? 한 달 남았어요. 시험 일정 나왔어? 며칠을 치는지? 30일일 거예요. 30일? 야, 너희는 이제 살면서 시험 몇 번 더 쳐야 돼? 1번, 2번, 6번, 12번, 와, 18번 더 쳐야 돼. 아니 수능 포함해서요. 아니, 이제 수능 치면 한 번 더 치는 거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칠 거니까 대략 한 30번 정도 더 남았다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모의고사들은 어차피 뭐 말 그대로 모의고사라서 성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수능을 위한 연습 시험들이니까 중요하지. 중요하긴 해. 끔찍하. 뭐 안 치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안 칠 수는 없지. 와. 자, 그러면 142쪽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제 확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거 다 숙제예요? 요거는 숙제로 풀어봐야지. 됐다.
엄청 많이 그리고 나서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틀려도 될 때야. 많이 틀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를 확인하는 기간이지. 지금 뭐 틀릴 것 같다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지. 선수님도 해요? 서술형은 일단 빼고. 내가 조금 이따 페이지 적어줄게. 아 진짜 시간들을 생각하고. 몇 쪽이냐? 142쪽으로 넘어가 보자. 너희 근데 요거 마치고 저기 가서 30분 공부하고 이제 가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그냥 뭐해?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아니 그 포커스 어. 정리하는데요. 그거 하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거 다시 또 다른 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옮겨 줬는데 그것도 하고 테스트 하고 그리고 직관. 그럼 문제는 거의 집에서 푼다고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수다 떠는 것도 포함이에요. 차라리 4학년 때 전화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2학년 좀 더 어려워? 이거 교무에서 하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극복할 수 있어. 그게 왜냐면 나도 경우의 수 확률 요 부분을 사실 고등학교 때 어차피 고등학교 때도 또 하는데 나도 제일 솔직히 말할게 제일 어려워했거든. 근데 그래서 그때 사실 잘 못했어 이 부분을. 그래서 문제 나오면 좀 쉬움에 맞추고 어려움 좀 틀리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근데 내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 경우의 수 확률을. 그러니까 막 막막한 거야. 나도 잘 모르는데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근데 이제는 내가 학생이고 내가 시험 칠 때는 내가 틀리면 뭐 내 손해니까 뭐 상관없잖아. 어차피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잘못 가르치거나 막 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열심히 하니까 어느 순간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혼자 공부하다가 풀고 와 진짜 맞다고 풀었는데 계속 답이 틀리니까 너무 미친 듯이 짜증이 나더라고. 해야 되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냥 겪어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극복이 되고 지금은 그래서 다른 단원보다 오히려 더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 난 개인적으로. 시험 때 딱 그 기억이 안 나요. 한 방법이. 그거는 이제 공부를 덜 한 거야. 더 해야 돼. 왜요? 자, 확률. 확률이란 말 자체는 사실 너희가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희 뭐 제곱근 이런 거보다는 뭐 확률이란 걸 일생성일을 더 많이 들어보잖아. 그래서 너희가 아는 그거 맞아. 확률.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 뭐 내일 비가 올 확률 이런 거지.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뭐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확률이라는 것은 너희 간단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라고 표현할게.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뭐 결국 여기도 똑같이 이제 표현은 해놨지만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렵게 뭐 표현해놨는 거. 상대도수 넣어놓고. 자, 그래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사건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문제에서 묻는 사건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선생님 근데요. 확률할 때요. 윷놀이 자주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종종 나오지. 근데 요새는 윷놀이를 잘 모르더라고 애들이. 네, 진짜. 진짜. 너희는 윷놀이에서 걸이 뭔지 아나? 거리요? 세 칸이요. 그래서 색감 가는 거고 윤 4개 중에 몇 개가 뒤집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난 아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유시 다 수업하고.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뭐였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완전히 다 X자 나오는 거고 유수는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유시 다 뒤집어지는 거고 걸은 이제 세 개만 뒤집어지는 거고.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 걸이 뭐예요? 근데 내가 수학 시간에 윷놀이를 설명을 했어. 그래서 요새는 설날 때 그런 거 안 하나 싶기도 하고. 뭐 잘 하진 않겠지. 자, 그래서 확률 한번 생각해 보자.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확률에서 나오는 문제는 100% 전부 다 이런 형태야. 내가 말하는 이런 형태라는 건 뭐뭐뭐뭐뭐뭐 할 때 뭐뭐뭐뭐 할 확률. 그러니까 뭐뭐 할 때 뭐뭐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와. 때가 무조건 나와 거의. 그러면 요게 이제 전체 상황이란 뜻이야. 요게 전체. 그리고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뭐 내가 예를 든 문제에서는 3의 배수가 나온다. 요게 이제 그 사건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기서 경우의 수를 두 가지 생각을 해줘야겠지. 자, 서윤아,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6가지. 그치, 6가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이제 6이 되는 거지. 그럼 6가지 중에. 자, 그리고 마지막 뒤에서 묻는 게 뭐냐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몇 가지 있어? 2가지. 그치, 2가지. 3이랑 6, 2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6가지 중에 이제 2가지. 니까 이제 확률은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확률이 내가 어렵지 않다라고 한 것은 경우의 수를 2번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 경우의 수 구하는 거랑 다른 게 없어. 선생님 근데 확률은 무조건 분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연수로 나오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뭐 1까지는 괜찮지만 뭐 2가 확률이 2가 나온다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막 안타 그런 게 뭔지 몰라서 안타자? 안타? 뭐 그냥 뭐 올라가서 야구. 진짜요 어디 뭐. 야구자. 난 야구 못 봤어. 티볼밖에 못 봤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필수예제 1번 상황을 보면서 확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자. 자, 필수예제 1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해의 11월 달력이다. 이 달력에서 어느 한 날을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또 나오지? 어느 한 날을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은 이제 여기 뒤에 붙는 말이, 그게 토요일일 확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2번은 뭐 월요일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달력을 너희가 이제 다 자르는 거야. 숫자마다. 1일, 2일, 3일. 그 다 잘라서 어떤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눈 감고 이제 하나 뽑는 거지. 자, 그럼 너희 손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숫자는 총 몇 가지일까? 30가지. 그치? 눈 감고 뽑으면 30개, 너희가 머릿속으로 1부터 30 중에 하나가 나오겠다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0이라는 뜻이야. 자, 근데 이 중에 토요일일 확률. 그럼 너희가 지금 토요일일 수 있는 날짜는 며칠인가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선 6, 13, 20, 27. 네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30분의 4. 이것이 내가 눈 감고 골랐을, 임의로 선택을 하였을 때 토요일이 될 확률이라는 뜻이야. 약분하면 얘는 15분의 2가 되겠지. 근데 이거 시험 칠 때는 반드시 약분해야 돼. 약분은 그냥 습관처럼 해주면 좋아. 약분은 틀릴 때도 있어요. 약분에서 틀리는 건 처음 것 자체가 네.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겠지. 자, 그 다음 월요일일 확률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번에도 분수로 만들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또 얼마겠어? 30, 30 중에서 월요일은 며칠 있어? 5일. 그치. 1, 8, 15, 22, 29, 5일 있겠지. 그래서 30분의 5. 약분하면 당연히 6분의 1이 되겠지. 6분의 1. 그만큼이나 많아요. 월요일이 좀 많네. 자, 그 다음 3번. 숫자 3이 포함된 날일 확률. 이번에도 당연히
임의를 하나 선택하는 상황이니까 분모는 계속해서 전체 경우의 수 일정하겠지. 30분의. 자, 3이 포함된 숫자는 몇 개인지. 이건 뭐 네 직접 개. 세보자. 4개밖에 없나? 네.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네. 그럼 30분의 4. 따라서 15분의 2가 되겠지. 자, 물론 얘는 간단하니까 너희가 조금 쉽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뒤에 넘어가면, 어차피 뒤에 가면 어려울 거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원리야. 전체 경우의 수 잘 세주고, 문제에서 말하는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잘 세주고, 분수로 만들어주면 돼. 선생님. 응? 확률로 뜻하는 게 뭐라고 이거예요? 뭐라고? 프로 바이 확률. 영어 나 몰라. 맞아 그거였어. 수학쌤 알려줘. 프로바빌리티. 그 수학생이 영어를 좀 잘 하시는. 스펠링도 하시더라고. 영어는 어려워. 맞아요. 내가 미국인도 아닌데 왜 같아. 맞아요. 네. 진짜. 영어 잘해요? 못해, 영어 못해. 못하니까 어려워요. 그렇지. 근데 너희는 해야지. 너희는 배우니까. 난 안 해도 되지. 난 다 배웠으니까. 나도 뭐 투부정사 뭐 이런 거 옛날에 했었어. 선생님 기본적인 스펠링은 다 아시겠죠? A부터 Z까지는 알지. 알파벳이 막그 나이트 스펠링 아세요? 나이트, 밤? 그 정도는 알지. 나도 뭐. 야, 나도 고등 교육 과정을 겪었어. 이거는 기사 아니야, 기사. 이것도 나이트로 있잖아. 선생님 아시네요? 야, 이 정도. 난 나이트 스펠링 모르는데. 지금 왜요? 아니요. 고래 스펠링 아세요? 네. 잠깐만. 이거는. 맞아? 이건 좀 어려운데. 야, 나도 어느 정도는 알아. 못한다는 게 막 아예 막 ABC도 모르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수학보다는 영어를 못해. 자, 유제 2번도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원래 유제는 너희가 풀면 되는데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확률 몇 가지 상황에서 다 구해보고. 자, 유제 2번 보면 또 문제가 같은 형태야. 아이나.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번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상황이야. 주사위나 동전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너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기억을 하자. 36분. 그치. 36개가 되는 거지. 동시에 또는 뭐 연속적으로 어떤 사건을 할 때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 돼. 그래서 주사위는 한 개마다 이제 6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던지니까 6이랑 6을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지. 동시에 하니까. 그래서 36. 36가지 경우가 있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자, 그러면 두 눈의 수가 같을 경우의 수를 구해서 우리는 위에 올려주면 되겠죠. 36분의 6. 그치. 두 눈의 수가 같다는 건 너희 모두의 마블 해? 해봤어? 네. 난 아직도 하는데 저 짜증나요 선생님. 계속 져요 계속. 이기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요? 편지를 하면 돼. 저 했어요. 난 좀 많이 했어. 자, 그래서 두 눈의 수가 같을 경우의 수는 1, 1, 2, 2. 그러니까 모두의 마블에서 더블 그걸 생각하면 되겠지. 몇 가지 있어? 세 번 하면 무인도 같이인데. 몇 가지가 있지? 더블이 나오는 그치. 1, 2, 3, 4, 5, 6. 총 6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약분으로 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뭐뭐에서 무조건 더블이 나와야 돼. 그 계속하면 무인도 같이잖아요. 무인도 탈출. 무인도 탈출하는 보조업이 있어. 무인도 들어갈 시 80%로 바로 탈출을. 그거 돈 내야 되잖아요. 아니야, 돈 안 내도 돼. 아이고. 내 템에 그 보조업을 달아놨어. 80. 그럼 무인도 딱 들어가면 그냥 한번 거의 더 던진다 봐야지. 80%에. 모두의 마법을 잘하면 확률, 모두의 마법을 보면 전부 다 확률이거든. 재밌어. 노래도. 자, 2번. 두 눈의 수의 차가 1이 될 확률. 일단은 주사위 두 개 던지니까 36가지 경우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한번 써보자.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숫자가 어떤 식으로 나올 때 우리는 차이가 1 난다라고 할까? 6, 5. 그치? 근데 이거 할 때 직접 쓸 때 너희가 좀 그 규칙을 정했어도 돼. 만약에 뭐 1이랑 2는 차이가 1 나네. 그거는 6이랑 5도 차이 1 나네. 뭐 3이랑 4도 1 나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똑같은 걸 또 셀 수도 있고 또는 빼먹고 안 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순서로 좀 세줘야겠지.
자, 뒤에 두 번째 던지는 게 더 큰 경우를 먼저 세보자. 그럼 1, 2, 2, 3, 3, 4, 4, 5, 5, 6. 이렇게 일단 5가지가 있겠지. 그 다음엔 첫 번째 나오는 게 더 큰 숫자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2, 1, 뭐 3, 2,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세보면 요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5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36가지 경우 중에 이렇게 10가지의 경우가 두 눈의 수가 1만큼 차이 나는 경우란 뜻이야. 그래서 36분의 10. 얘도 2로 약분해주면 18분의 5. 선생님,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보다 어떻게 더 쉽게 해?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내가 인간하면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쉽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얘기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본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여러 개 있는 게 잘 없고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143쪽으로 넘어가 보자. 이제 확률의 성질. 자, 확률의 성질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만약에 P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확률이 가질 수 있는 P 값은 0 이상 1 이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좀 또 주사위를 해보자. 자, 주사위를 던질 때 뭐가 될 확률, 뭐가 될 확률, 너희가 여러 가지 확률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너희는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개니까 6분의 하고 어떤 상황을 묻는지 확인을 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었어. 숫자가 나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주사위 6개의 면 중에 숫자인 건 몇 개 있어? 6개. 그렇지. 그럼 6분의 6이지.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1. 1.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그 100%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야. 무조건 되는 확률. 그래서 확률은 가장 클 수 있는 값이 이제 1이라는 뜻이야. 100%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이번에는 7이 나올 확률. 그럼 너희는 주사위 던질 때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6개고 6분의 하고 뒤에 상황을 또 보겠지. 7이 나올 확률. 그럼 너희는 주사위에서 7이 몇 개 있지 살필 거 아니야. 7이 몇 개 있어? 0. 없지. 그럼 6분의 0. 간단히 우리 0이라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지만 확률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제일 커봤자 1, 제일 작아봤자 0이라는 뜻이야. 확률이 뭐 마이너스가 나온다거나 또는 1보다 큰 숫자가 된다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풀다가 요 범위 바깥의 숫자가 나왔다. 그럼 너희 무조건 다시 풀어줘야 돼. 잘못 푼 거야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은 이해되겠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뭐 예를 들면 내일 해가 뜰 확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이제 0이다. 0%다. 뭐 이런 말이겠지. 0은 짝수예요. 짝수야. 그러니까 짝수의 정확한 뜻이 2로 나누어 떨어지냐 뭐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0은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0이지. 네. 5도 되지 않아요? 응? 5도 되지 않아요? 5? 5는 2로 나누면 0, 5로 0, 0, 5로 나누면 0은 5로 나누어도 나눠 떨어지냐고. 떨어지지. 0은 짝수 이런 식. 짝수라니까. 그러니까 짝수의 정확한 뜻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걸, 홀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걸 홀수라 그래. 아닌가? 뭐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모르겠다. 또 이거 녹화되니까 또 틀린 말하면 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0을 짝수로 알고 있는데 0이란 게 좀 이상한 숫자지. 네.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보자. 달걀. 근데 우리나라에 흰색 달걀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나 봤는데. 아 진짜?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건 전부 다 노란색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노란색이 어디 있어? 자, 노란색 달걀 4개, 흰색 달걀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뭐 책엔 파란색, 노란색. 그렇지. 얘가 파란색으로 바꾸죠. 자, 이게 파란색. 노란색이구나. 다음 요거 흰색이구나. 이게 반전을 갖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엑셀 지우고. 근데 이거 교과서로 봐도 노란색 달걀은 없는데요. 그럼 왼쪽 게 노랗잖아. 네? 자, 살색. 살색. 약간 뭐 황토색. 자, 어쨌든 노란색 4개, 흰색 6개가 들어있다. 총 10개가 들어있는 거지. 자, 이 중에서 달걀 부침을 하려고 한 개를 임의로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지금 또 문제가 그런 거야. 주머니에서 달걀 하나를 임의로 꺼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안에 10개 들어있으니까 내가 꺼낼 수 있는 방법에서는 총 몇 가지야? 10가지겠지. 그럼 달걀 총 개수 10개 중에 자, 1번 어떤 상황이야? 노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 10개 중에 몇 개야? 4개. 그렇지. 노란색 4개니까 10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또는 이란 말이 나오네. 또는.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 그러면 10개 중에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 몇 가지야 그러면? 10가지야. 그렇지. 10가지 모두를 말하는 거지. 또는은 이제 합치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 그럼 10개 중에 10개.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1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이거 눈 너희 가려놓고 자 너희한테 이제 내가 말한 거 뽑으면 돈을 줄게. 너희 노란색 뽑으면 돈 줄게. 그럼 너희는 약간 기대를 하겠지. 아, 나는 5분의 2 정도의 확률로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너희한테 만약에 노란색 또는 흰색을 뽑으면 돈 줄게. 내가 바본 거지. 무조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100% 이제 1인 거지. 자, 근데 내가 이제 3번처럼 하겠지. 파란색 달걀 뽑으면 10,000원 줄게 하면서. 파란색은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10개 중에 꺼내서. 빵개. 꺼내서 뭐. 그렇지. 그럼 난 이제 도망가고 없겠지. 자, 10분의 0. 그래서 확률은 0이 되겠다. 자, 이번에도 유제도 한 개 풀어볼까? 유제 4번 한번 볼게. 이 주사위가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뭐 주사위나 동전 뭐 이런 거에 제일 많이 나오지. 자, 유제 4번. 이번에도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또 동시란 말이 나왔으니까 너희는 주사위 한 개당 경우의 수가 6이고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6 해서 총 36개 중에 우리는 따지는구나 생각해야겠지. 자, 1번. 1번, 2번, 3번 모두 너희는 일단 36분의로 생각을 하고 해도 된다는 뜻이야. 자, 1번. 근데 1번에는 두 눈의 그러니까 두 눈의 합이 7이 될 확률. 그럼 너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숫자들이 나왔을 때 더했을 때 7이 되느냐 이걸 따지면 되겠지. 이건 좀 세줘야 돼. 첫 번째 만약에 1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누가 나와야 돼? 6. 그렇지. 그럼 1, 6 이렇게 되는 한 가지 경우. 그 다음 2, 5 쭉 쓸게. 3, 4 4, 3 5, 2 6, 1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합이 7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무조건 두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될 경우는 무조건 10 아니에요. 2개 동시에 던졌을 때. 10? 그러니까 7 더할 때도 그냥 5개 나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두 눈의 수의 합이 막 3이 될 확률 아니구나 그건. 직접 세야 돼. 네. 그래서 합이 얼마라고 해서 뭐 항상 경우가 같진 않아. 자, 그래서 직접 세줘야 돼, 이런 거는. 그래서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은 경우의 수, 7이 되는 경우를 세보니까 총 6가지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36분의 6가지니까 36분의 6이 되겠지. 나영아 질문 잘했어. 그렇게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 돼. 바뀐 건 안 적어도 돼요. 5, 2 이런 거. 5, 2. 했지. 지금 다, 모든 경우를 내가 다 쓴 거야. 직접 세야 되는구나. 직접 세야 될 때는 직접 세줘야겠지. 자, 2번.
두 눈의 수의 합이 12 이하가 될 확률. 너희 더 그렇지. 왜냐하면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눈이 6인데 둘 다 6이 나왔다 쳐봐. 그래봤자 더하면 12야. 그러니까 12 이하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경우가 전부 다 합이 12 이하겠지. 맞잖아. 12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 더한 것이. 그래서 36가지 중에 36가지 모두가 합은 12 이하니까 얘는 1이 되겠지. 이하는 12 포함 아니야? 12도 포함이지. 자, 3번. 두 눈의 수의 합이 1이 될 확률. 0. 그치, 0이지. 32분의 0. 그래서 확률로 치면 0이 되겠지. 근데 모두의 마블에서는 너희 요새는 안 해봤지? 네. 근데 요즘은 한 칸을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템 중에 막 주사위를 아니 두 개 던지잖아. 근데 어떤 아이템을 쓰면 내 캐릭터가 그 상대 캐릭터한테 가면서 상대편 주사위 둘 중에 한 개를 깨버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몇 턴 동안 주사위 한 개로만 던져야 돼. 연습 얼마나 해보셨어요? 연승 15연승? 요새는 뭐 잘 안 하고. 한 1년 전쯤 그때 한창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144쪽 한번 넘어가보자. 오늘은 144쪽까지만 할 거야. 감사합니다. 엄청 어려운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만약에 P라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P를 빼면 된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또 주사위로 할게. 주사위에서 뭐 6가지 너희 생각을 하겠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자, 빠르게 계산해보자. 몇 분의 몇일까? 6분의 1. 그치, 6분의 1.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어. 1이 나오지 않을 확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1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냐. 1부터 6까지 중에 1을 제외하면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2나 3이나 4나 5나 6이 나올 확률이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6분의 5개니까 5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차피 확률이라는 것이 확률의 총합은 이제 1이 되니까 전체 확률이 1이잖아. 1에서 1이 나올 확률인 6분의 1을 빼는 거야. 그러면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니까 1 빼기 6분의 1 통분해서 너희 잘 계산하면 6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사실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큰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는 예를 들어 1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다 따지는 것이 되게 복잡할 수가 있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1에서 간단히 뭐 예를 들어 1이 나올 확률을 빼는 이런 방법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 뭐 이해되지? 뭐뭐 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뭐뭐 할 확률을 빼주면 돼. 개념 확인 한번 볼까? 얘는 축구를 되게 잘하는 선수인가 봐. 자, 다음은 어느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 너희 페널티킥이 뭔지 알아? 네. 상대편 선수가 반칙해가지고 다들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프리킥. 아. 그러니까 왜 축구 보면 이제 여기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무슨 뭐라 그러더라? 뭐 페널티 박스가 뭐 있어. 그래서 골대랑 되게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선 골이 많이 날 수가 있겠지. 멀리서 차는 것보다 가까이서 차면 잘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수비들이 되게 긴장을 하고 더 반칙을 막 할 수 있다고. 근데 요 안에서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공을 여기 갖다 놓고 다른 사람들 다 빠져있게 해서 여기서 이제 골키퍼랑 1대1로 딱 선 다음에 기회를 한번 줘. 못하면 골키퍼 진짜 욕먹겠네요. 아니야, 근데 이거는 워낙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못 막는다고 욕먹진 않아. 막으면 키퍼가 영웅이 되는 거지만 거의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차는 사람이 뭐 그렇지. 아.
그러니까 페널티킥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바구니에 뭘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넣었을 때 못 넣는 건 괜찮잖아. 그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넣어 봤겠는데 이거 못 넣어. 욕하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페널티킥이. 그래서 어떤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이 10분의 9란 뜻이야.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지. 거의 10번 차면 9번은 넣는 그런 거잖아. 그때 이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지 못할 확률을 구하시오. 아까처럼 구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어차피 확률은 총 합이 1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 1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인 10분의 9를 빼버리면 골을 넣지 못할 확률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1 빼기 10분의 1 하면 10분의 9 하면 답은 10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두면 어떨 때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또 주사위네.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당연히 경우의 수는 36이야. 자, 근데 이번에 1번에서 뭘 물었냐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아닐 확률을 물었어. 이거 더한 것이 4가 아닌 경우는 사실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네. 두 눈의 수의 합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경우는 둘 다 1이 나왔을 때 이제 2부터 해서 3, 4 그래서 최대는 6, 6이 나와서 합이 12인 경우까지 있겠지.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묻는 것은 4가 아닐 확률이니까 사실은 합이 2일 확률, 3일 확률, 5일 확률, 6일 확률 뭐 해서 12일 확률까지 다 구해야 돼. 엄청나게 많이 구해야 되겠지. 근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합이 4가 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4가 될 확률을 빼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될 확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자. 36분의 자, 주사위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더하면 4가 될까? 1, 2, 3. 그치, 1, 3 또 그치, 2, 2 또 그치, 3, 1 요거 세 가지 말고는 더했을 때 4가 되는 경우 없지. 그래서 36가지 중에 3가지, 즉 확률로 치면 약분하면 12분의 1. 그러니까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12분의 1의 확률로 그 더한 것이 4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4가 아닐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빼기. 그치, 1에서 4가 될 확률인 12분의 1을 빼는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건 너희 잘 계산하면 12분의 얼마? 11. 1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2번 요거 하고 마무리하자. 2번이요. 필수적 한 번에 2번. 이번엔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 생각해봐. 주사위 던졌는데 두 눈이 서로 다른 경우는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직접 다 세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르다랑 반대말이 뭐야? 같다. 같다. 그러면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같을 확률. 왜냐면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는 몇 개 없거든. 몇 개 없으니까 모두의 마블에서도 더블 나오면 한 번 더 던지게 해주잖아. 그러면 36가지 중에 두 눈이 같아지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 6가지. 그렇지.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이 약분하면 6분의 1이 돼. 그러면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왜요? 그치. 전체 확률인 1에서 빼면 되지.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6분의 1을 빼버리면 6분의 5. 그래서 다른 경우를 모두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는 같은 경우를 구해서 같은 확률을 구하고 1에서 빼버리면 다를 확률이 구해지게 되겠다.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기까지 하자.